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한번 핵심 정보들을 제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매 유병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치매 환자 수가 벌써 100만 명을 넘어섰고, 관련 사회 경제적 비용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치매 진단받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15년, 20년 전부터 뇌 안에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치료법들은 좀 아쉽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또 부작용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식습관 포함해서 생활 습관 관리, 이걸 통한 예방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법 같은 단 하나의 해결책, 이런 건 없겠죠. 없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가 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연구 결과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걸 좀 평가해보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 자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졌던 오메가3 지방산부터 한번 살펴보죠. 특히 그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 그러니까 여러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요. 경도인지 장애 MCI 개선 효과에 대한 증거 수준이 강력함으로 평가되었더라고요. 이 경도인지 장애라면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기억력 같은 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딱 정상 노화와 치매의 그 중간 단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헌 고찰에 포함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 꾸준히 오메가3, 특히 이제 DHA랑 EPA 이걸 섭취했을 때 상당히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연구기간도 6개월에서 한 2년까지 다양했고요. 섭취량도 보통 우리가 보충제로 먹는 중간에서 좀 높은 수준이었는데 기억력이나 회상 능력, 또 언어 유창성, 심지어 공간 지각 능력 같은 이런 다양한 인지 기능 영역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와, 단순히 그냥 점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뇌 자체에도 뭔가 측정 가능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네.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변화까지 관찰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참가자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히 DHA를 섭취했더니 그 알츠하이머병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거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단백질 조각. 네, 아밀로이드 베타 42라고 하죠.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뇌 안에 플라크 형태로 쌓이는 거잖아요. 또 위약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기억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부위나 아니면 전체적인 뇌 부피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결과도 있었고요. 이게 아마도 오메가3가 뇌의 미세한 염증을 좀 줄여주고 신경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걸 좀 돕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었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분들한테서는 잘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점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미 경증이나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을 보면요. 오메가3의 보충이 인지기능 자체의 저하 속도를 늦추거나 개선하는 데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어요.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무관심이나 무기력 증상이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특정 유전적 위험 요인, 그 APOE4라고 하죠. 그걸 가진 환자에게서 초조함이나 짜증이 감소한다든가 또 그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에서는 우울 증상이 일부 개선됐다. 이런 부가적인 효과는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메가3의 인지기능 보호 효과가 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그러니까 경도 인지장애 단계나 혹은 그 이전에 개입했을 때 훨씬 더 크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방이나 아주 초기 단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료들 보니까 오메가3 종류도 EPA, DHA, ALA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언급되던데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음식으로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보충제가 나을지요? 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등푸른 생선에 많은 해양성 오메가3, 즉 EPA하고 DHA입니다. 뭐 연어, 고등어, 청어 이런 것들이 좋은 공급원이죠. 아마슈나 호두에 많은 식물성 ALA도 물론 오메가3이긴 한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EPA나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5%도 채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이닥 기사에 인용된 신경과 전문의 캐롤린 프레드릭스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보충제보다는 연어 같은 식품 전체를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는 오메가3 말고도 다른 여러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위키백과 자료에서는 오메가6 지방상하고 비율 문제도 지적했던데요. 이것도 중요한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먹는 식단을 보면 옥수수유나 콩기름 같은 데 많은 오메가6 섭취가 오메가3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어요. 많게는 20대 1, 30대 1까지 벌어지기도 한다는데 이런 심한 불균형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보통 1대 1에서 한 4대 1 정도로 이야기되는데요. 그래서 식단에서 오메가6가 많은 가공식품이나 식용유 사용을 좀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들기름, 견과류 이런 걸 늘리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가 곡물 사료 먹은 소고기보다 오메가3 비율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2015년에 저레닌이라는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비타민 B 복합체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뇌 위축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효과가요. 원래 몸 안에 오메가3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한테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단순히 어떤 특정 영양소 하나만 딱 챙겨 먹는 것보다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함께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마치 한 팀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뭐랄까, 뇌 건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팀 스포츠 같은 거죠. 마침 비타민 B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비타민 B군 역시 경도인지장애, MCI 개선에 대한 증거 수준이 오메가3랑 똑같이 강력함으로 평가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들을 보면 엽산, 비타민 B12, 그리고 때로는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했을 때 이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한테서 긍정적인 결과가 꾸준히 관찰됐습니다. 사용된 용량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체로 엽산은 하루에 한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B12는 한 25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비타민 B가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 핵심 원리랄까요? 그게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밝혀진 기전은 혈액 속에 있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요, 혈관 손상 위험도 커지고 또 뇌 위축이나 인지 기능 저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B군, 특히 엽산하고 B12, B6가 우리 몸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중에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효과적으로 낮아지고, 실제로 연구들에서 이게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의 기억력 검사나 실행기능 검사 점수 향상하고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엽산 섭취가 아까 오메가3에서 잠깐 나왔던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수치 감소하고도 연관성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비타민 B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은 걸까요? 혹시 이것도 알츠하이머병 단계에서는 효과가 좀 다른가요? 역시 오메가3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미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고용량 비타민 B를 투여해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낮췄지만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지는 못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역시 비타민 B의 효과도 병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 같은 초기 단계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수치가 충분한 사람들한테서 비타민 B의 뇌보호 효과가 더 컸다는 연구 결과는 이 두 영양소 그룹이 서로 좀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또 시사하는 거고요. 네. 특정 영양소들을 넘어서 이번에는 단백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인 것 같은데 중앙일보 기사에서 소개된 국내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노년기의 특정 유형의 기억력, 사포 기억력, 이게 최대 40%까지 좋았다고요.
사파 기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사파 기억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 식사 메뉴라던가 지난 주말에 갔던 여행 같은 거요. 이게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손상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인지 기능 중 하나거든요. 물론 65세 이상 치매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하나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하이닥 기사에서 프레드릭스 박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노년기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거든요. 근육량이 유지되어야 신체 활동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즉, 단백질이 뇌에 직접 작용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뒷받침한다. 좀 더 넓은 그림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뇌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뇌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하고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맛있는 걸로 넘어가 볼까요? 녹차가 여러 기사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녹차의 어떤 점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녹차에는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부르죠.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동화 기사에서 소개된 연구를 보면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노인들은 뇌 영상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뇌 백질병변, 그러니까 뇌의 미세한 손상 부위가 더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녹차 섭취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항산화 효과 덕분이군요. 그럼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코메디닷컴 기사에서 소개된 싱가포르 연구 결과는 진짜 놀랍던데요? 네, 이동화 기사에서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하루에 한 2잔에서 3잔 정도가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적정량으로 보인다고 제시합니다. 너무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계속 커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싱가포르 연구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죠. 55세 이상 성인들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매일 녹차든 홍차든 차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50%로 줄었다고 해요.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걸로 알려진 유전자 있잖아요. APOE4. 이걸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매일 차를 마셨을 때 치매 위험 감소폭이 무려 86%에 달했다는 결과입니다. 86% 감소요? 유전적 위험을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야, 이건 진짜 눈여겨볼 만한 결과네요. 네, 상당히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죠. 물론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딱 증명하는 건 아니고 생활 습관이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같은 항산화, 항염증 성분들이 혈관 손상이나 신경세포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차를 마시는 습관, 이게 비교적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뇌 건강에 잠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다만 전문가들은 차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나 운동 같은 전반적인 건강 생활의 일부로 통합될 때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증거 수준이 강력함으로 평가된 오메가3와 비타민 B, 그리고 흥미로운 연관성을 보인 단백질과 녹차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중간 수준의 증거를 가진 영양소들도 있었죠. 이 부분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들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 앞서 다른 성분들만큼 연구가 많거나 결과가 아주 일관되진 않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는 한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보충했을 때 인지기능 점수가 개선되고 혈중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고요. 비타민 E는 또 다른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봤을 때 인지능력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요. 그 외에도 안세린 카르노신이라는 디펩타이드나 미네랄인 크로뮴 같은 것들이 일부 연구에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특정 인지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들은 가능성은 좀 보이지만 아직은 주력 전략으로 삼기에는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 자체가 아직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식단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단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개별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섭취하잖아요. 그래서인지 헬스조선과 다음 뉴스에 소개된 마인드 식단, 특히 한국형 마인드 식단이 이게 이런 통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눈길이 갔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시죠. 네, 맞아요. 마인드 식단은 이름 자체가 신경퇴행성 지연을 위한 지중해식 대시 식단 중재의 약자입니다. 이름처럼 뇌 건강에 딱 초점을 맞춰서 이미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하고 고혈압 예방을 위한 대시 식단의 핵심 요소들을 잘 조합한 거예요. 미국 러시 대학 연구팀이 개발했는데요. 900명이 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5년 정도 추적한 연구에서 이 마인드 식단을 가장 잘 따른 그룹은 가장 덜 따른 그룹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무려 53%나 낮았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발표해서 큰 주목을 받았죠. 53% 감소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 효과인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식단 기준이다 보니까 한국인이 따라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형으로 개발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마인드 식단은 올리브유를 많이 쓰고 베리류나 특정 채소를 강조하는데 이게 우리 식문화하고는 좀 다르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박유경 교수팀이 국내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의 식습관에 더 잘 맞고 실천하기 쉬운 한국형 마인드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적인 원칙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식재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죠. 그 핵심 원칙을 통채, 단, 견, 배, 올이라는 아주 기억하기 쉬운 약자로 소개했던데요. 이게 뭔가요? 네, 아주 잘 만든 약자죠. 한국형 마인드 식단에서 매일 또는 자주 챙겨 먹기를 권장하는 6가지 핵심 식품군을 나타냅니다. 통은 통곡물, 그러니까 현미나 잡곡밥, 통밀빵 같은 거고요. 채는 채소,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잎채소를 말합니다. 단은 단백질 식품, 특히 생선이나 콩류, 가금류. 견은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걸 하루 한 줌 정도. 배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오디 이런 거요. 그리고 마지막 올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6가지 식품군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메가3, 비타민 B군, 다양한 항산화 성분, 단백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는 거죠. 개별 영양소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다양한 증거 수준을 가진 여러 식품과 영양소들을 짚어봤습니다.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역시 오메가3, 특히 EPA와 DHA, 그리고 비타민 B군, 그중에서도 엽산과 B12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거나 염증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겠죠. 단백질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 유지를 통해서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식단은 통, 채, 단, 전, 배, 올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통해서 이러한 유익한 요소들을 우리 일상 식단에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패턴은 꾸준함, 그리고 조기 실천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긍정적인 효과는 인지기능 저하가 심각해지기 전, 그러니까 정상 노화 과정이나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미 병이 깊어진 후보라는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식단 전략들이 분명 희망적이긴 하지만 뇌 건강이라는 게 음식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의 유전적인 배경,
뭐 APOE4 유전자 같은 거요. 그리고 식단, 운동 습관, 수면의 질, 또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머리를 쓰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지 등등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러한 식단 접근법들이 과연 개개인의 고유한 상황, 그러니까 유전적인 특성이나 바른 생활 습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뭘 먹어야 하나가 아니라 이런 좋은 변화들을 수십 년 전부터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하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와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전략을 찾아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뇌 건강을 위한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함께 탐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